예, 반갑습니다. 천종호라고 하고요.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명은 호통 판사로. 학교 오랜만에 오신다 싶으신데 어떠세요? 저희들은 1학년 때는 이제 도서관을 주로 활용했는데 고시생들은 저기 법대에 학봉적이라는 공부방이 마련돼서 거기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옛날 그 건물 형태와 구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소년 재판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올해는 행정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년 재판을 계속 하시는 걸로도 시민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우연히 소년 재판을 하게 되어서 8년간 소년 재판을 했고요. 12,000명 정도 아이들을 제가 제 법정에서 거쳐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근무하고자 했는데 대부분 인사정책에 따라서 일반 재판 업무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특성은 반복성이 있거든요. 근데 반복성의 원인이 주로 가정 해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비행을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다시 조정해 주는 건데요. 그럼 결국 이제 사법 정책이나 국가 복지 정책이 개입되어야 되는데 그 정책적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못마땅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 생각에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처음 소년 재판을 맡았을 경우에 첫 재판 들어갔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재판에 왔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 그럼 6시간 동안 100명의 아이들을 재판을 해야 되면 분 단위로 나누면 한 아이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요. 소년사법에서 가장 모자란 부분이 지금 격리시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싶어도 다 못 보냅니다. 격리시설 정원 문제로 아이들을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사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신원 확인하고 보호자 확인하고 비행 내용 확인하고 해버리면 3분이 다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분을 해가 집으로 가라 하면 재판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아이들 중에 재변 가능성이 높은 애들한테는 다시 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통을 신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 문제는 어른들에 의해서 잘못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라든지 범죄성을 가진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 가정 환경, 그다음에 주거 환경, 그다음에 또래 환경 때문에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다 전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재판 현장에서 부모들이 동석을 하잖아요. 부모들한테는 어떤 말씀들을 안 해주시나요? 양육 환경이라든지 가족 관계를 우리가 미리 조사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데도 여전히 교화의 끈을 놓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놓고 방임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죠. 당신 부부 아니냐. 이거 누구 책임인지 잘 돌아보라고 호통치고 또 아이에 대해서는 결자 해지라고 이거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 있지만 일단은 드러나는 것은 비행이니까 이 문제를 이제 부모님께 이제 잘못했다고 꿇어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10번을 외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할 그 여건이 안 되고 쑥스러워서 잘 안 하거든요. 또 관계 좋아졌다 싶으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또 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은 법정에서 이제 관계 회복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아이들한테 받은 그 별명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재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소년부 판사님들보다 더 많이 소년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보내는 처분 중에 가장 주관 처분이 10호 처분이거든요. 종자를 빼고 10자를 넣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비속어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거죠. 제가 8년 동안 하니까 우리 소년부 판사님들이 저보고 멘탈갑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재판을 2년 정도 하게 되면 결국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정책 문제라는 걸 알고, 이 판사님은 재판만 하는 분들이지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계를 느끼고 번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8년 동안을 줄창하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무슨 힘으로 그 8년이나 버텨냈냐, 멘탈갑이다 했던 겁니다. 버티시게 한 어떤 힘이 있으셨어요?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을 보면 결국 저소득 빈곤 결성층이 많아요. 저희 어릴 적 그 경험도 이제 이입이 되고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남다른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하면서 뭐 힘들다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많은 아이들이 회복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뭐 아플 틈도 없었고, 뭐 지친다든지 필요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길은 가정 환경과 그다음에 주거 환경, 그다음에 또래 환경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환경, 또래, 이 주거 환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고 직결되는데 아이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환경 조정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만나서 누군가가 이 그 습관이라든지 생활 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한 이후에 연락이 되거나 인연이 닿으면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잔소리도 하고 비행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지금 11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그 비행 청소년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축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그 경기장에서 제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활동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나무라기만 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수용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성품이 교정될 수 있도록, 생활 태도가 교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게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생각이라서 좀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회복센터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현재 그 사회 내치오로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중에 부부가 있는 애들은 부모한테 맡기면 되는데, 부부가 뭐 취업 문제로 타 지역에 가 있는 아이들, 조선가정, 또 보육원 출신, 최근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들에 대해서는 그냥 누면 또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이제대가 시작되었고, 법도 통과되고, 그 운영자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소년법 폐지 주장에서 시작됐거든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했을 때 소년법 폐지하자. 그 이유가 저런 아이들 사형 무기징역형 선고해야지. 소년법이 사형 무기징역형 선고 못하게 막고 있다. 그때 제가 이제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 위반된다고 글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 생각,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편견과 해모를 조장하고 있거든요. 촉법소년 지금 처벌받습니다. 소년원에 2년간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 위반된다 주장했다가 이거 소년법 폐지하게 되면 촉법소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주장해 왔고 그것이 이제 설득이 되니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이제 연령을 하나자는 겁니다. 그러면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리되어 생활하는 소년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당장 지금 교정시설은 부족한데 이 문제는 전혀 손 안 대고 이 연령만 낮춘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촉법소년 논의를 하신다면 연령 하한과 더불어 시설 정축 문제도 논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시설 정축 문제가 같이 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낮출 거면 낮춰놓고 그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조금 생각해 달라는 건데 이런 논의가 정말로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아미동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2시간이 걸려요. 요즘은 지금 셔틀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없을 때 저 부산대학역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법학관까지 오면 초봄 지금부터는 거의 뭐 온몸에 땀을 흘리고 저기 법학관 들어서면 잠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중받는 게 매우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학생들 용 기숙사를 짓겠다고 해서 건축을 시작하셨고 건축이 다 됐을 때 용도 변경을 하셔가지고 사법시험, CPA, 행정고시 고시생들 기숙사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년 꼬박 공부해서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거든요. 혹시 사모님하고 치시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일반 사회교육학과 사범대 일사학과입니다. 학교에서 주로 어디서 데이트하셨어요? 학교에서는 데이트 못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 위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앞에 돼지국밥집에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잠시 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러 올라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좌우명이 계속이 힘이다거든요. 계속이 일본 격언인데요. IQ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기느냐? 계속한 사람이 이겨요. 그럼 IQ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계속한 사람은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쉬운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환갑이 지났거든요. 14살, 5살 그 빠른 아이들이 저하고 축구를 한단 말입니다. 전도반 30분씩.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와, 그 아이들 복 받았다는데 아니죠. 제가 복 받았죠. 왜? 이 늙은 사람하고 자기들 축구장에 끼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제 나이를 감안해서 저한테는 심하게 태클하거나 부딪히지도 않고 그것이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생겨요.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산대란 한가는 어떠셨어요? 부산대는 저에게 꿈입니다. 강희도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산대 선배님이신데 학부모님도 만드시고 그다음 기숙사를 지금 고시생들 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도 많은 힘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 그다음 교수님들이 계셔서 저희 꿈이 판사라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제 꿈입니다.